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IMC 등8 매주 수요일 대전 충청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대전의 높은 분들이 이 웬수 같은 방송이란 소리를 듣기에 제작하는 프로그램 웬스데이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 해도 돼요.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웬스데이 대전은 매주 수요일, 이번 주는 우효상 팀과 함께합니다. 우효상 팀의 수계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몸은 괜찮으시죠? 예, 몸은 뭐 항상. 네, 한동안 잠수를 타가지고 좀 걱정했었어요. 네. 그리고 우효상 팀 최고의 주당, 중도일보 이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신경치료 중이어가지고 당분간 술을 못 먹습니다. 정말로요? 네. 무척 다행인데요. 위로를 표합니다. 대전 참여대 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상기입니다. 네, 신경치료 언제예요? 저는 위에 뇌신경. 뇌신경? 무슨 말이야? 웃자고 앉아있는. 네. 진짜. 김우찬 변호사께서 지난 방송에 빠지셨어요. 예. 괜찮죠? 네네. 걱정이 돼가지고. 환절기 증후군을 겪는 바람에. 네. 오늘 복장은 네. 라이딩 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즘 목에 좀 스카프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저거 보러 오셨어요? 네. 걸어오셨대요, 집에서 여기까지. 네. 오늘 이제 녹음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방송은 수요일에 나가고 대전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제 하수 처리장 관련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본회의 상정됐답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통과될 것으로. 될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이제 보류한 거는 그냥 유식 정도라고 봅니다. 그 관련한 얘기는 아마 다음 주 먼데이 대전 팀에서 재규상 팀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김상기 팀장님께서 한밭 운동장은 무슨 잘못인가, 대전시 체육계 환승 이별하다,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예. 네, 뇌신경 치료가 좀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7월 25일 대전시는 베이스볼 드림파크 이제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밭 운동장에 이제 철거를 하는 거죠. 한밭 운동장에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짓고. 잠깐, 여기서 한밭 운동장이라 하면 야구장, 축구장 다 철거한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요, 야구장은 남겨놓고요. 그러니까 야구장이 있고 그 옆에 한밭 운동장이 있잖아요. 축구장, 종합경기장 그것만 철거하는 거예요? 그 일대를 철거하는 겁니다. 그 충무체육관은 남겨놓고. 야구장은 남겨놓고 충무체육관 남겨놓고 그 다른 일대. 실내 체육관도 남겨놓고 축구장만. 근데 거기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그리고 한밭 운동장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작은 농구장 같은 보조 경기장도 있고 또 씨름 경기장도 있습니다. 연습장이 또 있고. 그러니까 종합 스포츠 메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일대를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신축 야구장을 짓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대전시 체육회가 야구장 짓는 거에 찬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밭 운동장이 없어지고 이제 서남부 스포츠타운으로
이전해서 짓겠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24년 말까지 야구장과 또 다른 종합운동장이 지어질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육상계가 분명히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상 관련 대전시 체육회는 그걸 찬성했다는 알았어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 운동장 쪽에 가면 야구장이 있고 축구장을 포함한 종합경기장이 있고 네. 그리고 실내 뭐 배구, 농구하는 그 체육관이 있고 그런데 충북체육관은 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런데 네. 일단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현재 야구장과 실내 체육관은 내버려 두고 네, 그 일대 다 철거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과 그 일대를 철거하고 짓는다는 건데 그러면 네. 육상 선수들이 뭐 훈련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어떡하냐 이런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에서는 이거를 그래 개발하자 이렇게 예.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대전시 체육회 회장이 허태정 시장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전시 체육회는 어쨌든 그 베이볼 드림파크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에 대해서 찬성을 한 바가 있고요. 네. 이 육상 선수들을 훈련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뭐 대전 최고, 그 충남대 예, 운동장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고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리고 서남부 스포츠타운 관련해서도 여기에 웃어요 그냥 웃으면 돼요. 쓰남부요? 쓰남부. 종합운동장을 수남이가 먼저. 짓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을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201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인데 이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린벨트예요? 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서남부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조건부 허락만 했지 그 조건이 풀리지 않으면 그 지을 조건이 수가 뭡니까? 없어요. 거기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은 허가해주겠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시 그린벨트 누가 해제하는 건데요? 환경부에서요. 환경부에서 네. 환경부에서 안 해준다고 하고. 국토부 아닌가요? 국토부입니다. 네. 국토부가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고요. 그 정확히 제가 오늘 주제랑 국토부 관련이 거예요. 없어서 네. 네. 그 너무 큰 크지 않으면 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쵸, 네. 하지 않아요? 네, 그 권한이 이제 일정 규모는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육상 선수들 당장 철거하면은 훈련을 그래서 지금 대전 최고 충남대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써야 되는 그럼요. 거죠. 훈련 못 해요. 못 하고 또 하나 또 있습니다. 한반운동장이 예. 지금 우리 FA 준결승에 나가 있는 코레일의 그 홈 경기장이에요. 이 코레일 선수들도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보조 경기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드컵 경기장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왜냐하면 같은 팀이 있을 수는 없죠. 물론 사용할 수 있는데 시간대가 맞거나 이런 아니 것들 활용할 서울의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도 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같이 쓰고 그렇게 있잖아요. 하죠. 근데 조건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라도 걸면 되잖아요. 근데 또 월드컵 경기장은 용도가 특정돼 있어서 그거를 수시로 육상으로 축구. 축구 얘기하는 축구. 거예요. 축구요. 축구팀. 축구팀 훈련장.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빠지더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서남부 스포츠타운에 타운에 종합운동장이 지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어질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에요. 대전시에서는 그런데 그 아시안 게임 유치하게 되면은 아마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2030 아시안 게임을 충남, 충북, 세종, 대전이 공동 유치하겠다. 지금 이 상황인데 물론 그럼 개막식하고 폐막식 누가 한대? 어느 도시에서 한대? 아니 종합 경기장에 있는 대전에서 하겠죠. 종합 경기장 없잖아요. 다른 지역도 짓겠다는 종합 거죠. 경기장 있어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짓겠다는 거예요. 건데. 꽃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2030년 아시안 게임을 대전이 공동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동상 사몽이야 그리고. 그럼요. 그리고 충북에서 우리가 할래요 하면 어떡할 건데? 그렇죠. 그건 뭐 조건 이제 서로 조율이 필요한 거고. 조율도 안 된 상태에 지금 유치하면 이게 되고 이런 지금 계획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종합운동장 지을 땅을 찾아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있는 거예요. 저길 활용하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이제 검토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030 아시안 게임이 올해 안에 대한체육회에서 그 유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선정이 있을 텐데 그 떨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32년 그러니까 2032년에는 올림픽 유치를 대한민국이 또 해요.
근데 이거는 북한하고 일치를 같이 해요? 하겠다. 일치를 아니, 해요? 이제 뭐- 신청을 할 겁니다. 네.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건 둘째치고 당장은 이제 공백기에 그럼 네, 대체 그럼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문제인 건데 훈련 못 한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대로는 네. 사전에 뭔가 그런 철저한 검토가 없이 일단은 사업 진행을 무조건 우선으로 거죠. 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대전시의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빼고 이 생활체육과 스포츠를 활성화를 위하는 대전시 체육회가 왜 이걸 찬성했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전시 체육회 이사들의 상당수가 체육인들보다는 기업인들 출신으로 채워져 있죠,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네. 체육인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탁구 선수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그거는 김상기 팀장 개인의 발언입니다. 탁구 예. 선수 출신이면 이해가 없다고 그렇게 읽혀질 수 있죠. 그냥 왜냐하면- 김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명예훼손 관련돼서 탁구 선수 왜냐하면-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네. 항의할 수 있죠. 트랙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훈련이 무조건 육상 선수만 하는 게 아니고 사무차장이 육상 출신이 아니어 갖고 탁구 출신이다 그거를 네. 찬성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대전시 체육회장이 허태정 시장 대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빨리 이후에 처리하세요. 내년에 네, 어떻게 수습을 내가 내년에 내가 해줄까요? 아니면 본인이 체육회장은 할래요? 민간인으로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논의 없이 체육을 후퇴시키는 이런 내용의 정책에 대해서 대전시 체육회가 동의했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방송 녹음을 마친 뒤 김상기 팀장은 대전시 체육회 사무처장이 탁구 선수 출신이라 찬성했다고 한 발언은 그만큼 육상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지. 탁구 선수 출신이라서 육상계를 무시했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탁구인들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한밭운동장 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훈련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도 있을 수가 있는 육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코레일 선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씨름 선수들은 그 연습장을 사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체육회가 동의했다는 거는 체육회로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전시 체육회는 대전시 소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소속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입장을 대변했다. 협력기관이 모기관도 아니고 협력기관을 정책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직접 당장 불이익을 받을 해당 종목 선수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사실 바람도 있고. 네. 그리고 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한밭운동장의 트랙을 3년 전에 새롭게 깔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또 훈련 못했어요. 그리고 그 깔았던 트랙이 국제공인을 받을 수 없는 트랙이었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상 선수들은 계속 저기 찬밥 신세인 거죠. 흥분하지 마시고 저기 그 신경외과를 일단 다녀오시고. 아니 그 지역 언론에서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체육계 관련된 여러 가지 비판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그러면 맥을 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다루거나 다루긴 했어요. 네, 근데 지역 언론의 한계는 제가 봤을 때는 다루면 뭐예요? 여론화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 언론을 안 보니까 관련자들 내지는 그런 사람들만 보지 일반 시민들은 사실 지역 신문이나 지역 뉴스 잘 안 보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론화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밭운동장이 무너지고 무너지게 생겼고 네. 그 안에서 훈련하던 선수들이 지금 벙 뜨게 됐다는 찬밥이 얘기인 됐죠. 거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야구장을 꼭 지어야 되는가부터 다시 그 아시안 게임을 유치해야 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논의부터 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막 밀어붙이기로 된 게 너무 좀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연계가 필요한 건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아시안 게임 아시안 게임대로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의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네, 두 번째 우리 임효인 기자께서 힘이 없어요, 그렇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채워야 되는데 그놈의 시간들 때문에 네, 예, 농도가 쪽 빠진 우리 임효인 기자가 가져온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 개발은 우리 많이 다뤘던 얘기긴 한데 또 다른 얘기가 있다고요? 네, 근데 일단 방금 김상기 팀장님 말씀하셨던 그 정책 간 연계 얘기를 하셨는데 순환부 건 말고 별로 필요 없는 것까지 정책 간 연계시키려는 나쁜 사례로 꼽힐 뻔했던 보문산 관광 개발에 대해서 대전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전면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요거는 하겠다라는. 요건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네, 직접 그 회의에 김상기 팀장 참여를 했으니까요. 네. 재검토나 백지화보다는 혈중 알코올이 떨어지니까 그 보문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게 대전시 입장이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거기에 같이 한번 검토에 참여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가 그 내놨던 계획들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곤돌라라든지 줄 없는 번지 점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워터파크 뭐 전망대 이런 것 좀 재검토 제로 베이스 다시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제로 베이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면 재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대전시는 뭐 전에 우리가 하기로 한 거를 전면 철회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지금 시민단체 측에서 주장하는 얘기는 일단은 모든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만들어가자라는 입장이니까 보문산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가자는 거여서 일단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곤돌라나 케이블카, 줄 없는 번지 점프 이런 거는 아직 좀 더 희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처음 간담회가 8월 30일에 열렸는데 반가운 소식 같아요. 네네. 신중할수록 좋은 거니까. 네. 지난 26일에 이제 두 번째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이 도출이 됐다고 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근데 네. 이제 일단은 대전시가 의견을 잘 결정을 한 건데 이제 최근에 이광복 시의원이 한번 이제 의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문산 관광계 개발 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가 됐어요.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워딩인데요. 네. 전망타워는 제6차 관광개발 계획에서 나온 45m에서 170m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애초의 계획보다 규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부지 여건이 뒷받침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스카이 곤돌라는 새로 조성될 베이스볼 드림파크에서부터 전망타워를 거쳐 5월드까지 4.2km를 연결하게 되는 계획만 있을 뿐 고도 제한 문제나 소음 대책, 환경 훼손을 방지할 대책 등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대전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전면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한다고 하는데 허태정 시장이 이번 의회에서 얘기를 하기를 한 내년 3월께 최종 계획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 계획을 그때쯤에 최종 발표하겠다. 이제 허태정 시장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 2, 3, 6개월 정도를 좀 더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전보다 더 짧아야 되는 거죠.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하는데 내년에 또 총선이 4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각 후보들마다 특히 중구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보문산 관광개발을 다 이제 공약처럼 다 뱉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이제 누가 출마할 것 같아요, 중구? 일단은 지금 박용갑 지금 중구청장이 유력하게 가장 유력한 중구 민주당 후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아직 출마 선언하진 않았지만요. 네. 아무튼 자유한국당은요? 지금 이제 현역이 있는 이은권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바른미래당 제가 중구 주민인데 잘 남충 위원장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방송 패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네요. 네. 나오시면은 제가 잘 공약을 잘 살펴보겠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총선 공약화를 타다 보면은 괜히 좀 더 사업이 변질되거나 할 우려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누더기가 될 확률도 좀. 네. 그래서 그러면서 사업을 딜레이 될 수도 있고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여서 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논의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좀 그 사이에 소통을 열심히 하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런 시민단체 의견도 열심히 들어서 좀 결과를 좀 만들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민선 4기 때부터 보문산 개발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민선 7기까지. 그러니까 내용이 20년 가까이 그렇게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우리 김우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이 얘기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명 기자님은 대전에 오신 지 오래 안 됐고 김상희 팀장님도 그러시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에 보문산에 추억이 있잖아요. 있죠. 예, 우리는 있습니다. 예, 네. 소풍도 소풍가고 그린랜드 막 그렇죠. 처음 생겼었고 그랬으니까. 네. 그런데 보문산이 왜 이렇게 쇠락하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좀 어린 시절을 제외하고는 한동안 보문산 방문을 좀 잘 안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어느 날 뭐 중간에 갔는데 진짜 그 놀이기구 같은 경우들도 막 쇠가 뭐 이렇게 막 페인트 막 벗겨지고 폐허처럼 약간 을씨년스러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꿈돌이 동산 때문에 안 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꿈돌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꿈돌이 동산도 초반에 반짝하다가 뭐 별로 인기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엑스포과학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설의 노후화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문산 얘기할 때 과거에는 뭐 케이블카의 추억도 있었고 그린랜드 뭐 대전 최초의 뭐 놀이공원이었는데 시설 투자 안 해서 사람들이 안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게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대전이 좀 구별로 불균형 상태로 계속 발전을 해왔고 서구는 비대해지고 뭐 서구 유성구는 비대해지는 반면에 사실 나머지 기타 뭐 동구, 대덕구 이쪽은 별다른 이렇게 뭐 컨텐츠라든가 개발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문산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쇠락해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PD님이 야구장이 꼭 지어야 되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보문산 관광 개발을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 산은 그냥 산이면 산 그 자체로 맞는 역할이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게 예전에 보문산은 제 얘기가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보문산은 대전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몇 군데 안 되는 곳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보문산하고 동양백화점에 있는 전망대 뭐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생겼죠, 여러 군데가. 그리고 대전의 인구가 팽창하다가 지금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데 공급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는 지금 보문산이 쇠퇴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평일에도 산을 오르시거든요. 맞습니다.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보리밥집도 장사 잘 되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문산 개발은 한다 그러면 야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전 야구장이 제일 오래되고 좁으니까 뭐 야구장을 지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하나만 얘기하고 뒤에 이면들을 안 꺼내는 것 같고요. 지금 대전에 과연 보문산을 개발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개발이라는 거는 건설만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금 있는 것에 그러니까 산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개발이거든요. 예전에 올림픽 가면 사람들 밤새서 봤잖아요. 솔직히 아시안게임 86 아시안게임만 해도 임춘애 누나 뛴다고 해갖고 사람들 울면서 봤어. 침 흘리고 그래. 나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스포츠 볼 게 그런 거밖에 없었어요. 국가대항전 막 그 함몰 돼갖고. 근데 지금은 메이저리그도 보죠, 유럽 축구도 보죠, 골프도 보죠 하니까 예전만큼 사람들이 열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개발이 조금 더뎌서 오히려 간직하고 있는 유산들도 많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론.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들 보면 오래된 것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게 뭐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이런데 사실은 그거를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뭐 이거는 세월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뭐 새로 이렇게 뭐 신축하고 신식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산을 깎아서 한다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차라리 그린랜드 그 철거 안 하고 뒀다가 나중에 공포체험관이나 아니 영화 촬영도 굉장히 많이 올 수 있는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간직돼 있으면. 거기는 아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린랜드 없어졌어요. 2000년도에 2006년이니까 3년도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먼데이 대전 우효상팀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 수계 김우찬 변호사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네, 이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은 이제 워낙 우리 실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좀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본인은 작아죠? 네. 작아고. 임대가 아니고요? 임대준 부동산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임효인 기자께서는 세입자죠? 네, 전세 네, 세입자. 김상희 팀장 세입자시고, 네, 이 두 분은 좀 상관이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사건 같은 경우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이제 또 젊은 분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거나 방법을 찾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이상들이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주택 임대차법 개정을 논의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생활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목적이고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좀 약자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기 위한 이제 특별법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법상에는 현재로서는 2년이 보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2년이 보장이 되는데 만약 집주인이 나가라 2년 뒤에 그러면은 사실은 또 집을 옮겨야 되고.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2년마다 이제 계속 옮기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이거를 2년이 아니라 4년으로.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년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자. 집세 안 올리고요? 아닙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들 물어보셨는데 이게 이 조항이 들어오면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은 가장 그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2년이 끝나고 2년을 재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재계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올릴 수 있는 폭의 제한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너무 막 올릴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만 주택은 그런 게 없다. 주택도 있습니다. 주택도 지금은 있는데요. 1년 안에 1년 동안 한 번 정도는 연 5% 정도 올릴 수 있는 그게 환산식이 있지만 일단 5%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올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2년이 다 끝나고 보장된 그 뒤에 2년 계약을 할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거니까. 그렇죠. 새로운 재계약입니다. 이건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새롭게 받아들이는 이제 세입자들한테 더 증액을 못하는 원래 기존에 이제 세입자가 요구하면은 그냥 4년 동안은 5% 이내에서밖에 증액을 못하는 그런 제한들이 생기는 거죠. 전세 뭐 금이 좀 많이 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집주인들이 좀 우리는 사유재산의 그 침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일정 부분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계약 기간이 전에는 5년 동안 보장이 됐는데 지금 1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그 금액도 바뀐 거죠? 네네네. 금액도 5%로 어쨌든 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랑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일단은. 네네. 그렇고 이제 동일하게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잠시만요, 변호사. 어떻게 해야 돼요? 집주인한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전화로 얘기해요, 서면으로 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일단 현행법에도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묵시 뭐 말이 적인데 서로 이제 자동 연장. 서로 간에 별다른 뭐 얘기가 없으면 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의사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그대로 자동 연장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요. 거긴 집이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뭐 투기 지역이나 크게 뭐 이렇게 금전적인 이득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는 오래된 곳들은 보통은 많이 연장들 하시거든요. 이건 그렇게. 어때요? 만약에 묵시적으로 서로 이제 자동갱신 이런 조항은 있지만 어느 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한 달 뭐 6개월 이내에 뭐 고지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나는 자연스럽게 집주인이 아마 이게 안 하겠지 싶었는데 딱 6개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전화가 갖고 해지할래요라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무래도 커요. 그렇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기가 해지하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다만 그 해지하겠다고 하는 효과가 3개월 뒤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해지는 내가 하겠다. 아니, 해지는 그 말이 아니라 3개월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냥 3개월 지나도 묵시적으로 서로 연장이 되겠지 싶었는데 집주인, 그러니까 상호간에 통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끝날 때 집주인이 3개월 시점에 갑자기 딱 전화해갖고 통지를 하는 거예요. 나 계약 해지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근데 나는 원래 그냥 살고 싶었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되고 난 이후에요? 아니. 그 전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원래 계약 중에 1월 1일이 계약 네네. 종료일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하면 그럼 종료되죠. 9월 1일까지는 서로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네네. 아니에요. 네네. 근데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기 싶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9월 1일 전화해갖고 그러니까 야 종료할 테니까 준비하세요 이러면은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제 예를 들면 보통 2년 계약이니까 그 전에 이 계약을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임대인 같은 경우는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대신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끝나기 한 달 전에만. 그렇게 기간이 좀 달라요 서로 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묵시적인 거 믿지 마시고 연장하고 싶으면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해 놓는 게 가장 좋죠. 가장 좋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땐 전화로 해요, 아니면 편지를 써요? 가장 좋은 건 내용 증명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하는 형식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문자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본인이 이거를 받아봤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화보다는 근거가 남는. 카톡 일이 없어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건 중에도 그런 게 있는데 좀 가슴 아픈데 이제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얘기는 했고 집주인한테도 당연히 얘기는 했는데 전화로 다 얘기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녹취를 했다거나 혹은 문자로 보내거나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주인이 나갈 때 돼 가지고 이제 세입자가 전세자금 돌려주세요. 저희 빨리 새로 이사 가는 집 돈을 줘야 돼요. 했는데 무슨 소리냐? 당신 나간다고 나한테 통지한 적이 한 달 전에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사건에서 당연히 증거가 없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한테 통지한 거는 통지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그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공인중개사한테도 그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거나 뭔가 남은 자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중간에 사실 끼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통지했다는 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쉽게도 새로 이제 돈을 좀 늦게 받으니까 잔금을 치르느라고 대출도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이제 돈을 다시 나중에 받긴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것도 본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그 소송을 맡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네. 해소했다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네, 핵심은 그겁니다. 되게 심하네요. 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아니 뭐 근데 회소를 웃으시면서 얘기하지만 저에겐 얼굴 빨개졌어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변호사들 입장에선 승소한 사건보다 패소한 사건이 기억에 더 많이 남거든요. 사실 승소한 사건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저희 국민참여재판에서 그거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4년간은 거주할 수 있는 그 요건이 생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 많죠. 이거에 그럼 과연 인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논의가 같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올리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상한도 두고 다시 재계약하고 뭐 이럴 때도 그리고 부동산도 가격 규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모든 그렇습니다. 시장에 팔리는 물건들이 다 그렇게 규제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근데 많이들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뭔가 내놓을 때마다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논리는 철저하죠. 그 법꾸라지들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는데 부동산도 정말 그게 박 사장? 이제 박 사장님도 이제 잘 뚫고 가시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사실상 그 아파트 안에서 집값을 담합이잖아요. 가격을 진짜 얼마 이하 그거는 이제 매매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문제가 좀 됐었죠. 요즘 많이 그렇게. 특히나 이제 그 담합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주민들끼리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실을 뭐 알리고 그래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뭐 지금도 얼마 이하로는 내놓으면 안 된다고. 네네네. 그게 여전히 있었죠. 그래서 있죠. 지금도 아마 암암리에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있어요, 암암리가. 그러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아파트 주변에 이제 부동산들을 가면은 뭐 어디 몇 평 얼마 가격이 써 있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안 써 있어요. 그런 곳이 많아요. 시가인가요? 그냥 매매 몇 평 뭐 이렇게 하고 가격이 안 써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 임대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갑은 또 아니거든요. 막상 또 보면 그분들도 그 집을 이제 본인의 소유 혹은 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고생해갖고 대출 받아 산 사람들도 있을 건데 고생이지만 이게 이제 법이 전환되는 시점에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의 계획들이나 갭 투자든 뭐든 뭐 세워놨을 텐데 그런 것들이 또 본인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잘 모르시겠지만 세입자분들 중에도 정말 좀 진상. 좀 맞아요. 무리한 요구를 나 내용 증명 몇 번 써준 적 있어요. 사람들 안 나간다고 해갖고 내가 내용 증명 선물 있으세요? 아니요, 제 지인들이요. 나름 제가 자팍 다시 가자고 그 변호사한테 찾아가긴 돈 들여서 싫으니까 내용 증명 써달라고 해서 몇 분 써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증금 받아들이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분들이랑 임차인분들이 서로 싸우는 게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감정 싸움이 이제 법적인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일단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차 이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단 과도하게 소송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보다 그 중간에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이제는 그 부동산 주택은 재산 개념보다는 정말 거주 목적으로 좀 개념이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집이라는 게 잠자고 쉬고 내가 사는 곳이지 내가 재산으로 갖고 있고 남한테 세주고 이런 돈벌이 수단이잖아요 지금 사실. 아무래도.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목적인 주거, 내가 사는 곳, 쉬는 곳 이게 제일 잘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결혼한 지 한 10몇 년 만에 작년에 처음 이사를 했는데 이제 저희도 대출 막 이제 받고 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옮겼는데 그 몇 개월 뒤에 바로 대전에 그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걸 보면서 진짜 너무 많이 놀랬거든요. 너무 이게 어떤 요인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폭등하나. 안 그랬으면 저도 아마 대출을 받아서 그 아마 자가 소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화가 나죠 한편으로. 집을 그래서 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 겁니다. 돈 있으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네.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모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m 시즌 8 웬스데이 2 대전 2019년이죠. 10월 첫째 주 우리가 알아야 될 대전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합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네요. 세 번째 하다 보니까.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전국체전 이제 100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체전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서 대전시 체육 화이팅! 아니 가끔씩 볼 때마다 체육인 같아. 체육인. 태령인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뇌치료가 필요한 체육인. 탁구 그리고 진천으로 탁구 관계자들 탁구 좋죠. 그리고 그 선수촌이 태릉에서 진천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진천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제. 네, 우리 임 기자님은 마지막으로 할 말 없으세요? 보문상 관련해서? 일단 보문상 근데 제가 산을 제대로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다음에 한번 같이 가시죠. 다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죠. 단풍이 거기 엄청 이쁘고요. 거기 갔다가 거기 밑에 보리밥을 먹었으면 좋겠고. 저도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한번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신경치료 언제 끝나요? 지금 한 번 갔고요. 앞으로 10번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른 빨리 끝내고 보문상 가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날이 좋아가지고 요즘 좋긴 한데 뭐 갑자기 또 태풍 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도 되고. 네, 집값 올라서 좋겠습니다. 저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금요일 한 주간의 키워드 뉴스를 정리한 주간 키워드 뉴스 브리핑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부배.